반갑습니다. 김희동입니다. 이 시간, 2시간 절기살이 공부, 맛보기 공부라고 해봤는데, 크게 두 부분인데, 하나는 그 절기살이 공부라 해서, 실제로 생활에서 살이니까, 살림살이처럼, 어, 활동하면서 절기를 느끼는 그런 내용의 일부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표상으로는, 전해드린 그 표에는 1번에서 14번까지가 그 내용이고, 또 반이 15번 절기 알기 공부라 해서 절기에 관한 여러 지식들이 있겠죠. 그 지식들을 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두 가지 축을 세워서 격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3시간씩 할 예정인데 적지 않은 시간이겠습니다만 3시간씩 3시간씩 절기살이 한 3시간, 그 다음 주에 절기 알기 3시간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간이 일요일이 우수였으니까 그래서 우수절기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진행할 때 이렇게 하려고 애는 써보겠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절기 노래를 부르고 절기를 부르는 노래가 있고 절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정한 겁니다. 절기 노래, 두 번째 절기 노래는 그냥 이 절기에 연관해서 부를 만한 노래들, 전부 제 노래입니다만, 그 노래를, 부를 테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부르는 노래는, 이 노래는 매번 똑같이 부를 겁니다. 3가지 노래인데, 어, 여기 노래를 부르려면 절기란다. 곱기도의 노래 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은 다 부르기에는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한두 곡만 맛보기로 부르겠습니다. 27번 절기 노래가 24개의 절기가 있으니까 24절기 입춘우수 경칩 춘분 청명고구 입하수만 망종 하지 소서대서 입추처서 백로 주분 할로 상강 입동소설 대설 동지소한 대한 이 24개의 절기를 이제 그냥 저처럼 툭 건드리면 주주주 나오면 어느새 절기의 한 자락이 내 몸에 배어들겠죠. 이름을 아는 것과 이름을 모르고 만나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절기가 무슨 절기, 어떤 때이고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의미이고 그때 뭘 하고 하는 건 놔두고 이름을 줄줄줄 외워보는 것을 일단 먼저 항상 시작할 때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불러서 어느새 한두 달 지나면 줄줄 외우시게 되겠죠. 이건 반복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방법은 27번 노래에 맞춰 부르면 되는데 그건 너무나 잘 알려진 송알송알 쌀이 배은 곳을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 맞춰서 가사를 바꿔 부르면 됩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입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입하소만 망종하지 소서대서 입주처서 백로주분 할로상가 입동소설 대설동지소 한대한 어렵지 않죠? 되게 이제 입주처서 백로주분 할로 이렇게 그 가사 원래 그 노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이제 종종 그렇게 부르시곤 하는데 그렇게 부르면 끝이 안 맞아서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입하소만 망종하지소서대서 입주쳐서 백로주분할로 상가 입동소설 대설동지소한대한 이렇게요. 그리고 절기 돌림 노래라고 이건 돌림 노래로 제가 지은 건데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49번 노래입니다. 입춘우수 경치 입춘분 청명보구 입하소만 망종하지소서대서 입주쳐서 백로 주근할로 상강 입동소설 대설 동지소한대한 이게 이제 네 파트로 된 돌림 노래입니다. 그래서 네 모듬을 나눠서 처음부터 네 모듬은 어렵겠고 한 두 모듬이라도 나눠서 부르면 화음을 이루어서 좋습니다. 3학년 후반기 4학년부터 부르기 좋습니다. 4, 5, 6, 7, 8 이렇게 쭉 고학년들이 올라가면서 부르면 좋죠. 이렇게 해서 절기를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절기여 오라 이런 느낌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이제 이른바 절기 노래들이죠. 우수 노래이죠. 우수 노래라고 제가 지어본 것들이 우수쯤에 부르면 좋을 법한 노래라 생각해서 지은 노래인데 이 책자 뒤에 보면 이렇게 뒤에 보면 절기 맞춰 부르는 노래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그 시기에 맞게 0세에서 7세, 7세에서 14세, 14세에서 그 이후 부르는 노래들을 이렇게 맞게끔 요렇게 입춘 때 부르는 노래, 우수, 경칩, 춘분 때 부르는 노래들을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거기에 맞춰 찾아보면 112번. 예전에는 이 책자에 노래도 다 실려 있었는데 만들려면이 원래 이번에는 두꺼워져서 노래를 실으니까 이게 재본을 하기가 힘들어져서 힘들거든요. 하늘에서 빈님이 내려오시네 내려오셔서 잠을 깨우네 아이들아 겨울은 멀리 갔단다 봄이 왔으니 일어나려마 여기저기 순들이 돋아납니다 봄비 속에서 방긋 웃으며 나도 이제는 나가볼 때야 들로산으로 봄비 맞으며 이건 이제 오음계 그 오도 분위기 오음계 슈타이너 선생님이 권장하신 그 노래 방식 그 방식으로 지은 노래인데 발도르프 쪽에서 익숙한 분위기입니다. 일반 학교나 뭐 가정에서는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 아이들 정서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노래로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 정서가 엄청 이 시기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차차 하기로 하죠. 이어서요. 이쪽에 보면 이제 절기 그림이 있습니다. 절기 동그라미 이번에 이렇게 좀 색깔 넣어서 꾸며봤는데 이걸 그러니까 절기 알기 공부 때 이 왜 이렇게 그렸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모든 절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이렇게 그린 사람은
아마 국내에 저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들 다른 방식으로 그리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후반부에 시간 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기 밑에 글자로 이 24절기의 특징을 표현해 보려고 색깔로 글자 색깔로 구분지어 써봤어요. 절기 설명은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고요. 절기 부르는 노래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절기 한누표 예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고 거의 5, 6년을 그래 쓰다가 이거 왠지 좀 실용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절기가 또 15일짜리니까 5일씩 나눠서 초후, 중후, 말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 중후, 말후로 구분해서 한눈에 보는 게 낫겠다 해서 절기 한눈표를 바꿔봤어요. 저는 한결 보기가 좋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봄줄기 주간 13주간이라고 적혀있는 그 옆에 표는 실제로 절기는 5일씩 나누고 또 옛분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게 훨씬 익숙했는데 지금은 7일로 한 주를 삼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기, 날의 주기를 이 주기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주기가 왜 우리 생활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었는지 그것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1월은 뭐 양음이라 치고 화, 수, 목, 금, 토는 이른바 오행에서 온 것 같은데 오행의 순서에 맞지도 않아요. 화, 수, 목, 금, 토. 맞으려면 목화, 토, 금, 수가 맞는데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설정됐는지 아주 복잡한 원리가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행성의 주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요일에 행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넘겨보겠습니다. 공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표를 잠깐 볼게요. 이거를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봅시다. 앞에 들어오면 절기사료 공부와 절기 알기 공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격주로. 그래서 절기사리는 하늘, 땅, 사람의 변화를 살핍니다. 이게 다입니다, 사실은. 이게 절기 공부의 다입니다. 그 나머지는 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하늘, 땅, 사람의 변화를 잘 알고자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절기의 한자 이름 뜻을 풀어보고 우리 이름도 생각해 봅니다. 예, 우수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리고 사언절구로 된 절기 소리를 함께 읽고 뜻을 새깁니다. 절기에 따른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절기에 어울리는 시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절기 그림을 그리고 절기 글씨를 써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절기별로 음식, 공예, 장식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건 이제 권봉희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랫동안 해온 게 있어서 오늘 일부를 맛보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절기 알기 공부, 우리 뭐 아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둘은 떨어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깊이 배어 있는데 아는 건 잔뜩 아는데 못 사는 사람과 삶은 열심히 사는데 그 삶을 어떻게 체계화, 구조화, 지식화를 하지 못해서 그냥 살기 급급한 그런 날을 보내기도 하죠. 저는 이 두 축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선생님들은 상당히 지적인 훈련이 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아이들과 할 활동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내용이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 좀 더 잘 전달해야 할 어떤 것에 몰입해서 마치 어떤 활동을 해치우듯이
막 그날 이렇게 할 거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교사를 할 때 그런 심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그것도 중요한 활동이니까 중요하니까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충분히 익히고 잘 익숙하게 만드는 그리고 제대로 익히는 그런 공부를 해야죠. 근데 절기 알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내게 남는 거 없이 나의 성장도 없이 그냥 해봤다 해본 걸로 끝나는 흔히 이제 절기 활동이 종종 그 생태 활동과 이렇게 비슷한 면이 많아서 생태 활동하듯이 합니다. 물론 생태라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라고 여깁니다만 생태 활동들이 순환하는 지구의 삶을 잘 복원하려고 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바로잡아가는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런 그 삶과 또 활동,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데 주로 자연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쉬워요. 내면을 돌아보고 내적 성장을 돋구는 작업을 저는 더 해가야 한다. 그게 하늘을 산다? 하늘을 섬기며 산다? 좀 뭐 거창한 말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중요시 여겼던 그 가치가 좀 복원되었으면 싶은 마음에 복원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하게 된 것이 절기거든요. 절기살이 책에도 썼듯이 굉장히 저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걸 해왔는데 단지 자연 보호 활동, 자연 친화 활동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옵니다. 너무 좀 거창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관한 좀 지적인 활동을 할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리듬을 불어넣는 주기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공부의 그 절기 알기 공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 주기를 갖는다는 것은 순환이 있다는 거고 순환이 있다는 건 어떤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직선 운동으로 쫙 뻗어나가는 것은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데 주기가 있다는 건 어딘가로 돌아오고 원점이 있다는 거고 원형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복원해야 할 뭔가가 있다는 것이 되는데 우리 안에 왜 주기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 주기가 의미하는 것이 단지 그냥 시간 도돌이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지 즉 사이클인지 또는 피어리어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의미가 있을 거라 여깁니다. 그리고 절기가 만들어진 원리와 과정도 공부하고 달력이 만들어진 이것도 종종 이런 공부하는 분들이 흥미로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사실 이번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거라 다음번에 하게 된다면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협력, 해양력 이거 좀 머리 아프기 시작할 텐데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절기력은 날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해가 가장 높이 오르는 순간은 1년에 딱 한 번 그 시점을 하지라고. 지금부터는 활동에 들어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절기소리라고 있습니다. 절기소리. 쪽수로 23쪽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때살이 절기소리 여는 소리요 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매기는 말이죠. 그럼 따라합니다.
하늘과 땅 그 사이로 해달별이 빛이 난다. 해와 달은 제때 있고 뭇별들은 제길 있다. 동지하지 춘추부는 해가 도는 순서이고 초승금은 보름일랑 달이 차고 기운 이치 24절기 12달이 차례차례 나뉘었고 달마다의 두 절기가 보름보름 갈리었다. 추나 추동 오고 가며 더위 추위 고루 겪고 피고 지고 차고 비며 한 해가 절로 간다. 절기 따라 사는 것은 하늘 따라 잘 사는 일. 절기 따라 사는 것은 땅을 따라 잘 사는 일. 와, 사람들아, 절기 따라 살아가세. 절기 따라 절기살이 신명나게 살아보세. 얼쑤. 이렇게 해서 이 시는 매번 시작할 때 하면 좋은데, 이 절기시는 정하교 선생, 정야경 선생의 아들이죠. 아드님 정하교 선생의 농가 원령가, 이게 이제 원본인데 원본을 제가 지금 시기에 맞게 또 아이들에게 맞게 풀어놓았어요. 저는 사실 이 공부를 같이 하고 보고 싶은데 절기 알고 공부 때 좀 어려운 한자들도 있고 또 우리말에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발음들도 있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참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조판이라든가 도수라든가 전차 이런 말은 요즘 거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이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이 나물 하나하나에. 여기 우리말 있죠. 천리 조판함이 1월 성신빛 최고다. 1월은 도수 있고 성신은 전차이시여. 이게 그러니까 1800년대 발음이죠. 이거를 제가 동지하지 춘추부는 일행으로 추측하고 상연 하연 망일사건 원륜의 영휘로다. 대디샹 동서남북 것을 따라 틀리기로 북극을 보람하야 하면서 이제 이걸 제가 우리말로 바꾼 것이 방금 읽은 글입니다. 제가 만든 것은 매우 쉽죠. 우리 지금 정세에 맞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쉽고 편하게 하다 보니 어렵고 또 옛날 맛 나는 것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옛 가치들이 좀 사라지죠. 그게 조금 아쉽고 저는 이걸 한번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워낙 많고 길어요. 방금 이것만 해도 얼마나 깁니까? 근데 몇몇 구절들은 자 우수 부문에 보면 이것도 실은 농가 원령가 제가 책자를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꿈이 있는 세상이라는 이건 많이 알려진 아이들용입니다. 아이들용이고 제가 조금 전에 원문 집자 보여드린 건 이제 농가 원령가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거는 옛날 글자 그대로 살려져 있고 밑에 설명 좀 붙여놓고 맨 뒤에는 뜻풀이도 그 낱말풀이도 해놓아서 볼만합니다만 이제 만약 하게 되면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이 책 정도는 있으시면 제가 만든 우수와 좀 잘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같이 한번 해봐요. 몸부름비 우수 소리 어떻게 하는지 아까 했던 것처럼 합니다. 제가 보슬보슬 봄비 내려 봄부름비 우수 소리요 하면 다 같이 온다 온다 비가 온다 우수날에 비가 온다 이렇게 합니다. 해볼게요. 보슬보슬 봄비 내려 봄부름비 우수 소리요 온다 온다 비가 온다 우수날에 비가 온다 우수비는 봄부름비 봄니모라 재촉하네 보슬보슬 부슬부슬 타닥타닥 두둑두둑 하늘 소식 전해주며 온누리에 비 내리네. 촉촉하게 젖은 땅은 폭신폭신 부드럽고 산새들새 이리저리 봄 온다고 바쁘구나.
쇳바람이 불어와서 개울 얼음 녹여내면 얼음 장미 돌돌돌돌 물소리가 반갑구나. 밤하늘의 별자리는 긴 겨울을 떠나가고 씨앗마다 나무마다 그 소식이 스며들면 마른 가지 잠든 가지 별들처럼 순이 돋네. 우리들도 잠든 먼지 털고 쓸고 청소하자. 얼쑤! 예,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저 우수에 관한 제가 아는 내용 상당 부분 녹여 놓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낱말 한 낱말들이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침마다 아이들하고 같이 우수 절기가 15일, 모든 절기가 15일 가량 되지 않습니까? 다 등교하진 않지만 집에서는 매일 만날 테고 학교에서 한다면 최소한 한 열흘 가량은 얼굴 마주하고 이 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우수의 기운이 들어오죠. 우리가 우수라는 절기를 어쩌면 뭐 거의 듣지 않고 이게 우수인지 입춘인지 생각도 없이 살게 되는데 대부분의 날들이 근데 이렇게 우수라는 걸 의식하고 그 눈으로 이걸 읽고 그 눈으로 주변을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수가.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은 더 풍요로워져요. 모르면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는데 알면 저게 우수 풍경의 한 모습이지 하고 반가워집니다. 실제로 우수 바로 전날 천안 여기는 좀 약하지만 비가 왔었어요. 그 다음날 흐렸고 이번 우수는 유난히 비가 안 오네요. 해마다 우수 되면 비가 그날에 뭐 온 날을 또 많기도 하고 우수 기간 안에 꼭 오는데 유달리 올 겨울은 비 소식이 드뭅니다. 아마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긴 올 겁니다. 안 오고는 못 베기는 그 날씨 기후의 조화가 있을 테니까요. 이때 이제 우수절기 때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바로 싹들입니다. 눈, 싹. 씨, 눈, 싹이 다 다른 의미죠. 풀이나 나무에서 어린 싹이 막 돋아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눈이고, 씨앗이나 뿌리나 줄기의 눈에서 새로운 목숨이 나타나는 첫걸음해서 희뿌연하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음입니다. 흰으른 음이 터져나와 자라면 햇빛을 받아 빛깔이 푸르게 바뀌고 모습을 갖추면서 싹이 된다. 그리고 음은 트다라고 하고 싹은 나다 또는 돋다라고 한답니다. 음이 난다, 음이 돋는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음이 튼다. 싹의 눈에서 음이 트는 거죠. 그래서 지은 시가 이렇습니다. 눈, 싹. 이리 오려마, 와서 보려마, 나뭇가지에 눈이 생겼네. 이리 오려마, 와서 보려마, 눈이 커져서 음이 트였네. 이리 오려마, 와서 보려마, 트인 음에서 싹이 돋았네. 오, 봄!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 글자씩 살짝 바뀌는 정도니까 아이들하고 해보면 금방 익히고 이거 없이도 바깥에 나가서 들판에서 또는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텃밭에서 보면서 같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루에 한 두어 번 며칠 하긴 하면 금방 익힐 겁니다. 아이들은 아주 빨리 익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여기 제가 아까 보려고 했던 게 이거였는데, 이것도 이제, 살펴놓고, 끝눈, 입자국, 곁눈, 1년 생가지, 이런, 눈비늘 자국을 경계해서 1년, 2년, 3년 생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보는 거하고, 이걸 알고서 보면 눈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눈비늘 조각. 요건 제가 이번에 하나 지은 건데, 누가 봄부름비를 기다리나요? 겨울이 아직 가지 않은 봄 들판에서. 이야기 시라해서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반복되는 시. 유아나 초등 저학년에게는 이런 이미지를, 심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들판이며 온 나무며 온 생명 가진 것들이, 그 아이들에겐 그 풍경을 말이나 글보다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림입니다. 그림. 심상이라고 불리죠. 이미지. 그 일종의 개념이죠. 봄의 개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림 형태로. 그것은 설명이나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 그림 이미지 속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 눈이 뜨이고 사방이 가득 찬 그 모습으로 그 그림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저도 이런 시들이 꼭 잘 다뤄졌으면 싶은데요. 봅시다. 겨울이 아직 가지 않은 봄들판에서 간 목소리로 속삭이며 물어봤죠. 누가 봄비를 기다리나요? 나요, 나요, 나. 꽁꽁언 땅 씨앗들이 외쳤어요. 비가 와야 우리들이 싹을 내는데 봄부름비님 얼른 오세요. 나요, 나요, 나. 나무마다 순들이 고개 들어 속삭였어요. 비가 와야 우리들이 움이 트는데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나요, 나요, 나. 개구리들이 펄짝펄짝 뛰어나와 소리쳤어요. 비가 와야 물이 불어 알을 낳지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나요나, 나요나. 숲새들이 포로록이며 제잘거려요. 비가 와야 나무들이 부드러워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나요나, 나요나.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나요나, 나요나. 말랐던 계곡이 뒤척이며 말했어요. 비가 와야 물고기들이 놀 수 있어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그렇게 너도 나도 봄부름비를 불렀더니 밤새 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들이우고서 방울방울 빗방울을 온 땅에 흩뿌려요. 마침내 봄이 오네요.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때 요새 계속 다니면서 그 사진을 찍어 두릅니다. 겨울 사진들. 이제 개구리가 사실 경칩에 나오는 개구리도 있지만 대부분 경칩에는 이제 알을 낳은 모습, 풍경이 눈에 띄고 그 전에 벌써 다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구리들이 소리 내고 울기도 하고 날이 조금만 따뜻해지면 짝을 지으려고 막 울어요. 이번엔 날이 추워서 개구리들이 아직 안 나오는데 그 산계곡에 올라가면서 이 동네 토박이 분 좀 계셔요. 그분 친절한 분 있는데 개구리 봤냐고 여쭤보니까 며칠 전에 개구리 나왔다고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또 새에 관해서 좀 자주 공부하게 됩니다. 직박구리가 아주 시끄러운 새인데 이 새들을 알아둬야 될 새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등장하니까요. 곤줄박이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새입니다. 박새도 많고요. 여기 그런 새들을 제가
찍어서 올려서 같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요 사이 해가 지면 바로 그 서쪽 하늘에 뜨는 이게 금성이고 이게 목성입니다. 금성이 뜨니까 목성이 좀 초라해 보이는데 실제로 목성은 굉장히 밝고 큽니다. 눈에 확연히 뜨는 멋진 보통 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인데 별은 아니죠. 사실 행성이니까. 그런데 금성이 뜨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금성은 해가 지자마자 뜨는 금성은 굉장히 빛나서 요게 마침 이렇게 한 줄로 쪼름이 서 있습니다. 이거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앱에서 금성, 목성 요 순서를 보여주는데 지금 낮에는 그러니까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보면 수성이 보이고 토성은 아마 안 보일 것 같습니다. 해가 뜨는 사진을 매일 아침마다 제가 거의 될 수 있으면 찍고 있는데 나중에 날마다 바뀌는 해 뜨는 위치를 한번 같이 볼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찍어두었던 우수 풍경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비가 온 날도 있고 19년에는 우수날이 대보름날이어서 봉 선생님이 이렇게 오곡밥에다가 부름까지 해서 차려준 걸 그때 찍은 적이 있습니다. 우수날 비 온 풍경들이 이제 바로 우수날은 아니구나. 비가 많이 와서 텃밭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풍경들이 있고, 예, 이게 이제 다 우수에 찍히는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우수에 일찌감치 개구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수의 대부분의 하늘 풍경이 이렇습니다. 구름이 잔뜩 비를 머금고서 비를 뿌리곤 합니다. 이제 우산 쓰면서 우수날 풍경이 가장 돋보이는 것이 땅에 발자국이 움푹 패여서 비가 많이 오고 땅이 머금고 있던 물기가 솟아오고요. 오르고요. 지금도 여기 밟으면 땅이 푹신푹신하죠. 얼었던 땅이 녹아서 그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씨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파스텔로 그린 사계절 그림인데 예전에 파스텔 그림 할 때 파스텔로 이제 절기 공부할 때 잔뜩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정도 하나 정도는 교실에 걸려 있었겠죠. 좀 큰 글씨로 뽑아봤는데 양쪽에 걸쳐서 있죠. 한쪽은 진하게 돼 있고 한쪽은 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된 쪽에다가 잎을 보고 손으로 따라 써보고 나중에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쓰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방법은 먼저 노란 선을 먼저 긋습니다. 노란선, 보람선, 기준선, 항선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보람선을 긋습니다. 보람이란 말이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람줄을 긋고 보람금을 긋고 이제 초성은 빨간색으로 반듯하겠습니다. 이 글꼴 이름이 반긋골 제가 개발한 겁니다. 한 글자 그 음소별로 색깔을 바꾸어 초성, 중성, 종성, 음소별로 색깔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글자를 분해해서 세 개가 이루어져 한 글자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주 강하게 암시시키고 그리고 초성 글자는 종성에도 반복되지만 초성은 하늘에서 온 소리고 종성은 땅에서 온 소리고 중성은 그 사이에 그 둘을 잇는 사람의 소리라 해서 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반영한 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글자씩 천천히 이걸 꼭 크레용으로 써야 합니다. 크레파스보다는 크레용. 색연필도 나쁘진 않은데 가능하면 크레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하게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왜 법부름비라고 하는지 그거는 설명해야 되겠죠. 법을 부르는 비, 우수. 우수가 한자로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비 내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물이 내려오는 걸 이렇게 우수를 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고 하늘에서 수는 얼었던 것이 우러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 내리고 땅에서 얼었던 것이 녹고 하니까 온 천하에 하늘 땅에 물이 가득합니다. 우리 물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보아요. 답이 된다면 물불 흙바람 4대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H2O가 갖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물론 아이들에게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름은 권봉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28년 6개월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양모방울 만들기인데 제가 새롭게 시도해 본 것이 양모 말고 모카솜을 가지고 한번 빗방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양모로 작품을 만드는 거는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아이들이 놀잇감으로 이렇게 양모공을 뭉쳐서 양모볼을 만들어서 제 같으면 그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 공을 전달하면서 발표를 할 사람들에게 공을 전달한다든지 순서를 정할 때에 이 공을 돌리고 이게 굉장히 딱딱하지 않고 폭신폭신하고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놀이를 할 때 이 공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제가 양모를 직접 해서 만든 인형인데요. 요 옷하고 이 모자 전체를 직접 이제 양모를 활용해서 펠트 공예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양모로 모자를 만들고 남았는 조각천이 아까워가지고 이 인형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뒤쪽에 보시면 모자라서 여기 땜빵을 그 천이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렇게 예쁜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만들어 있는 이미 만들어진 펠트라는 천이 있죠, 그죠? 이 천과 이 천은 이제 다른 거죠. 이건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나왔고, 이건 이 천, 모든 천 자체를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말 같은 경우에는 양모를 이제 부분을 뜯어서 여기에다 그냥 무늬를 입힌 것처럼 바늘로 찔러서 여기에다가 덧대는 방법으로 이 양모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인형 머리카락 같은 부분, 진짜 우리 머리카락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양모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니들 펠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늘로 요새 찔러서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 돼가지고 뭐 다이소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도 그걸 많이 팔고 있던데 요거
요게 이제 제가 만든 니들 펠트로 바늘을 찍었는데 바늘 한번 저기 스펀지 밑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거 다 들고 있는데. 요새는 이렇게 키트로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만들기 하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바늘이 들어있어요. 이 바늘이 약간 끝에 보면 까실까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약물 응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 응집시키는 약물을 응집시키는 게 이 하늘하늘한 약물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작업이고 힘든 작업인데 이 작업이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6월 달에 하지제쯤 돼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게 새 모빌인데요. 요것도 이제 그 니들 펠트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절개살이가 우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학생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동들과 많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활동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어떻게 제가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펠트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원래 펠트 지금 보면은 요렇게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것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모카솜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모카솜도 굉장히 천연 재료이고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 팔찌면 한 봉지 사면 몇백원 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 솜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모카솜을 사용했거든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인형이 제가 영국에서 에머슨 대학 다닐 때 그 유치과정에서 그 선생님 이름이 나이 많으신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었던 인형인데 요 밑에 요 안에 보면 이게 양모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양모하고 또 이 양모하고는 다릅니다. 요거는 굉장히 가공이 돼서 공장에서 아주 부드럽게 잘 뽑아졌고 이 양모는 굉장히 거칠거칠하고 진짜 양털을 제 인형 코스 선생님께서 양털 한 마리 깎은 거를 비닐봉다리에 한 자루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얼마나 누린내가 많이 나는지 비누로 씻고 해가지고 바닥에 펴가지고 막 말려가지고 그렇게 써보는 그런 양털이 이런 양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털을 쓰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인형 강좌를 많이 하다 보니 이 재료가 너무 비싸요. 비싸서 강의를 오시는 분들도 그 가격이 부담되고 저도 부담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모카솜을 사용했거든요. 요 인형 보시면 이 안에 이게 모카솜이에요. 모카솜은요, 시장에 가서 이불솜을 한 봉다리 사면 제 기억으로 서문시장 가서 한 10,000원 정도 하면 막 진짜 이만한 봉지로 모카솜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몸통을 채울 때 테이블 인형이죠. 이거 세울 때는 저는 다 모카솜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앙털이고 저는 모카솜을 말아서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남자 인형 얘도 제가 모카솜을 말아서 넣었거든요.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 빗방울을 만들었는데 이거 주셔야지. 빗방울. 이 우수에 만들어야 되는 작품을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빗방울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선생님들이나 발도르프 학교 같은 데는 양모 볼을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장식을 하거든요. 그거와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모양만 약간 길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빗방울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색을 못 찾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 놔뒀는지 몰라서. 그러고 빗방울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컬러가 있는 게 예쁘기도 하지만 또 하얀 투명한 이런 물 색깔 같은 것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못 찾아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이 탈지면을 사용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하얀 색깔들은 전부 다 탈지면을 사용했는데 면 100%의 탈지면은 근데 모양이 그렇게 얘들 양모보다 그렇게 썩 예쁘지는 않아요.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응집 때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이 흰색을 사용해 봤는데요. 괜찮아서 모카솜으로 한번 예, 만드는 선생님들도 다 아시지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양모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 우리가 뜯는 방법이 있죠. 그죠?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뜯으려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뜯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저기 수락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살살 이렇게 펼쳐가지고, 예, 아주 가늘게 이렇게 펼쳐서 요 끝을 싹 당기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모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뺄 수가 있고 쉽게 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양모솜을 하실 경우 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거든요. 예, 요렇게 해서 이걸 펼치시고요. 그다음에 위를 이렇게 말아주시고 그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똘 말아주시는 방법이거든요. 요거를 저는 빨래비누를 계속 사용했어요. 만들었는 빨래비누인데 다른 분들은 뭐 그 주방 세제 뭐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하다 보니 계속 그냥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눗물을 조금 색깔이 좀 뿌옇게 됐는데 비눗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약간 미지근한 물이나 살짝 따뜻한 물이 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그냥 이렇게 물에 적시는 거죠. 근데 이제 비눗물 풀었을 경우에 손에 뭐 알러지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요새 딱 달라붙는 장갑이 있더라고. 비닐 장갑 같은 그런 거 착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친 다음에 위를 접어주고 양쪽 가를 접어주고 해서 이렇게 뚫 많은데 말 때 약간 힘을 줘서 이렇게 압축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해야 모양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을 자연스럽게 해서 살짝 길쭉하게 만든 다음에 예, 손에 놓고 이걸 이제 이렇게 뭉쳐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길쭉한 형태를 예, 요 형태를 이제 빗방울 모양이 길쭉하니까 이렇게 누르지 말고 요 형태를 길쭉한 모양으로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요걸 막바로 손바닥 위에 이렇게 돌리면 동그랗게 나와요.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마는 거예요. 손가락 위에서. 예. 위에서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해보면 시간이 뭐 몇 분이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데 오래 할수록 응집력이 더 생기고 약간 단단한 모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비벼주면서 물기가 빠지도록 한 다음에 형태가 뭐 이렇게 길쭉하게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와서 이렇게 힘껏 말아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서 모양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지금 작업을 안 했는데 좀 더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접시에다가 놓고 이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한 거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모카솜으로 탈지면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게 다 말라야지 실에 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젖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바늘하고 실이 꿰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뭐 햇빛이나 그늘이나 따뜻한 곳에 두고 다 말랐다 싶으면 바늘에 실을 끼워 가지고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걸어 놓다 보니까 이게
양모는 괜찮은데 탈지면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건 또 구름 하면은 또 되겠네, 구름도 예쁘겠네 그런 생각도 또 했었는데 요거는 물풀을 사용하셔가지고 발라주시면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처음부터 아예 물에 담그지 않고 물풀만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풀로 붙여주시고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풀린 거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나뭇가지를 보시면은 위에 표시가 잘 나도록 제가 빨간 선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걸 때 이렇게 길쭉하게 걸면은 그 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요것을 이 줄을 사용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이거 실 매다는 방법에 매듭이 안 보이게 매다는 방법하고 두 가지 그 실을 매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맛보기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이 수업이 진행된다면 또 다른 작품들로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농가 원령가 이것도 조금은 해보겠습니다. 한자 공부도 많이는 하진 않지만 그 절기를 하는데 꼭 필요한 한자들을 몇 가지는 알면, 왜냐하면 이게 이름이 한자로 지어져서 한자를 알아야 절기 의미를 좀 더 깊이 아는 게 있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그 한자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글자들을 다 알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이고요. 이 책이 제가 본 절기 관련된 국내 서적 가운데 가장 알찹니다. 내용이 단단합니다. 안철환 선생님 아주 도시 농부로 잘 알려지신 이 안철환 선생님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까지 소화하면서 내용이 알찹니다. 그래서 이걸 겸해서 공부를 할까? 제가 여러 가지 절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보실 만한 것들도 있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맛보기 삼아 같이 한번 절기를 알아보는 공부 중에 하나로 준비한 것이 이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구글에 검색하면 이미지 검색하면 절기도가 쫙하니 나옵니다. 각양각색의 모양과 꼴로, 그림으로, 빛깔로 아주 다양한 절기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건 지나가고요. 요거는 아니고. 여기 보면 다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볼게요. 이 차이를 느꼈었나요? 잘 보면 봅시다. 춘분이 맨 위에 있고 추분 아래 있고 화면으로 봤을 때 왼쪽이죠. 왼쪽에 하지가 있고 오른쪽에 동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놔두고 춘분 다음엔 하지일 텐데 춘분 다음에 하지가 이제 오른쪽입니까?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있죠. 춘분이 맨 위에 있고 하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춘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춘분이 오른쪽에 있고 하지가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땠나요? 춘분이 여기 있습니다. 춘분이 있고 하지는 또 이번에 위로 올라갑니다. 아까는 춘분이 왼쪽 돌기를 하더니 이번에 오른쪽 돌기를 합니다. 오른 돌기입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춘분이 맨 위에 있고 하지가 이번에 이쪽으로
그 오른돌기를 합니다. 아까는 왼돌기를 하지 않았나요? 충분하지 왼돌기를 하던데 오른돌기를 합니다. 요것도 하고 싶으면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충분하지 이거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는 충분히 위에 있고 이번 어디로 갑니까? 또 일로 가고 저마다 다릅니다.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또 입춘이 맨 위에 있고 춘분이 이쯤에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어느 것이 제대로 된 절기도일까요? 아마 마음 내키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융통성 넘치는 절기도일까요? 이것부터 이 그림들로 봐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절기에 대한 바른 공감대가 기초적인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이걸 다시 보면 요거는 이제 다음 하게 되면 이걸 설명하죠. 춘분이 노란집이라 치고 이거는 이제 오른돌기고 이건 왼돌기. 이게 오른돌기, 이게 왼돌기죠. 이 하나하나를 보면 이 글에 해당되는 글이 2번, 3번, 4번, 5번, 6번 저마다 다 이 방식 중에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그림 중에 어느 것이 바른 건지 어느 것이 제대로 된 건지를 알려면 이 중에 하나가 어느 것이 제대로 된 방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건지. 어디를 북쪽으로 설정하고 있고 어디를 남쪽, 어느 쪽을 동쪽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였던 그림들에는 무의식 중에 북쪽을 위로 설정하거나 아래쪽으로 설정하거나 또는 동서양 심지어는 북쪽을 여기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다 설정하기도 하고요. 어느 것이 옳은 건지 그거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지 않으면 그 가장 중요한 방위인데 절기는 황도가 지나가는 길을 15도씩 나눈 건데 즉 위도, 경도, 위도, 방위가 들어있어요. 방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 여기다 붙였다가 저기다 붙였다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런 것부터 하나씩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절기가 발생하게 된 과정, 지적인 탐구도 같이 하고 삶에서 실제 실천하는 그걸 아는 만큼 살고 사는 만큼 또 알아가는 과정, 취직과 생활의 순환 과정을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바라고 함께 공부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26일까지 25명이 되면 한다고 했는데 너무 빡빡하기도 하고 해서 다음 주 시작하기 전까지 인원이 그렇게 되면 하도록 하고 뭐 안 되면 또 기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